너무 앞서간 지성과 예술 감각의 소유자 잉그리드 버그만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가장 달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배우로 꼽히는 잉그리드 버그만은 얼굴에 조금도 손을 대지 않은 비성형 미인인데다 지성과 예술적 소양이 충만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토니상 여우주연상의 첫 번째 수상자이기도 했고 7번의 오스카상 후보에 3개의 오스카상 그리고 5개의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1915년 8월 29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웨덴인이고 어머니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3살 때 황달로 사망했습니다. 화가이자 사진가였던 아버지는 딸 잉그리드 버그만을 소중하게 키웠고 그녀에게 예술적 감각을 고스란히 전수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했고 세상을 보는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2살 때 그녀의 아버지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잉그리드 버그만은 미혼인 이모에게 맡겨졌지만 이모 역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삼촌 집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처로 잉그리드는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픈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극도로 수줍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또한 아버지의 취미를 기억하며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933년 삼촌에게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삼촌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집안의 여성이 배우가 된다는 것이 좋은 직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출신 배우로 가장 유명해진 두 배우로 그레타 가르보와 잉그리드 버그만을 언급하는데요. 두 배우는 결핍의 결이 달랐습니다. 그레타 가르보가 생계를 위해 배우 생활을 하고 평생 신비주의로 일관했다면 잉그리드 버그만은 예술적 표현을 위한 연기가 하고 싶었고 배우가 된 후에는 매우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간통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삼촌은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배우의 꿈을 포기한다는 다짐을 받아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레타 가르보처럼 스웨덴 왕립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됩니다. 잡티 하나 없이 완벽한 복숭아빛 피부, 짙은 금발머리, 깊이 있는 눈동자로 이미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첫 결혼 상대자는 1937년 치과의사 페터 린드스트렘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연기 활동을 격려했고 어린 딸 피아를 직접 돌보면서 의사로서 삶도 성공적이었습니다. 1939년 23으로 헐리우드에 첫 진출한 이후 1942년 영화 카사블랑카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잉그리드 버그만은 175cm로 여배우 중 가장 키가 컸으며 5개 국어가 가능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영화계에서 성실함과 검소함 그리고 시간 엄수로 평판이 좋았지만 예술적 감각이 남다른 그녀에게 상업적인 색채가 짙은 헐리우드 시스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공허함을 사랑에서 찾았던지 잉그리드 버그만은 1945년 유명한 전쟁사진 작가인 로버트 카파와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로버트 카파가 아닌 당시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와 벌어졌습니다. 1949년 이탈리아 사실주의 감독으로 유명했던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팬이었던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영화를 찍자는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이미 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로셀리니와 잉그리드 버그만은 남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이탈리아로 갔고 둘의 미친 사랑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1950년 2월 2일 잉그리드 버그만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미국 사회는 둘 다 기혼 상태에서 이들이 저지른 불륜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퇴출당해 8년 넘게 헐리우드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유럽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미국 헐리우드 시장에서는 금발의 섹시한 배우들이
도덕과 교양을 말아먹은 역할 일색이었는데 말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미국에서는 경멸을, 자국인 스웨덴 성직자들로부터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그녀에게 저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첫째 딸 피아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은 1950년 5월 24일 재혼합니다. 1952년 그녀는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랑콤의 모델로도 유명했던 이사벨라 로셀리니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재혼했지만 둘이 함께 만든 영화는 연이은 실패로 부부 사이마저 금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잉그리드 버그만은 1956년 아나스타시아로 두 번째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고 여전히 미국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서 친구이자 배우 캐리 그랜트가 대리 수상하게 됩니다. 1957년에 로셀리니의 재정 문제와 외도로 인해 잉그리드 버그만은 이혼하고 같은 해 연극 제작자 라스 슈미트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들은 12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번에도 슈미트의 외도로 헤어집니다. 하지만 둘은 친구로 오랫동안 사이 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1981년 말 스웨덴 텔레비전 드라마를 찍으며 촬영 9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몇 달 후 1982년 8월 29일 67세 자신의 생일날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사후 에미상과 글로브상을 수상합니다. 보다 가치 있는 예술 세계를 선망했던 그녀에게 세상은 불륜과 5개 국어를 해도 어느 하나 연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평단의 조롱을 받으며 그녀의 재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당시 헐리우드 시장은 여배우가 얼굴 예쁘고 관능적인 연기만 하면 최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앞서간 지성과 예술적 감각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 누구보다 완벽한 여배우였습니다. 아마도 외면과 내면이 이렇게 완벽한 배우는 잉그리드 버그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묻혔으며 묘비에는 생애 마지막까지 연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